사회복지행정의 평가 유형과 사회복지행정평가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사회복지행정평가의 유형 중 평가 시점에 따른 분류로 첫 번째 형성평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특히 과정에서의 과정평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고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성평가는 귀납적 방법에 기초하여 항상 변화하는 프로그램의 전달과 기관의 운영 상황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변동 욕구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식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평가는 모니터링의 테크닉과 환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성평가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운영 과정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운영 과정 평가에는 바로 원래 운영 계획대로 활동이 잘 이루어졌는가 또는 계획의 양과 질에 나름대로의 자원이 계획된 시간에 투입되었는가 또는 원래 의도한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을 상대로 실시되었는가에 대한 관련된 법규나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 운영 관계 평가에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경로에 잘못이 있었는지 프로그램이 효과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괄평가입니다. 총괄평가는 일종의 결과평가로서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얼마나 잘 성취했는가의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의 결과와 효과를 평가하고 프로그램 실행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괄평가는 모든 구성원들이 기관의 사명과 목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의 종결 후 프로그램 투입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행하여지는 평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총괄평가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는 효과성 평가인데요. 이 효과성 평가는 과연 의도했던 프로그램의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또 프로그램 목표와 대비하여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프로그램 효과는 원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한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바로 효과성에 대한 평가다라는 것이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트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바로 프로그램의 직접적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회적 충격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얼마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는 비용을 상쇄시킬 만큼 큰 것인가 이것이 바로 효과성에 대한 부분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 두 가지 중에 특히 효율성의 초점은 바로 비용에 대한 코스트에 대한 부분이고 효과적인 것은 결과에 대한 것이다. 이 두 가지 맥락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접근 방법에 따른 분류로 첫 번째 양적인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평가는 수량화된 이런 자료나 증거를 가지고 평가 대상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적 평가는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의 전통적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양적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평가가 인간 판단의 나름대로의 주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수치로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즉 평가의 내용을 양적으로 표현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하기 위하여 목적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양적 평가는 바로 수량화가 필수적이고 또 평가한 내용을 일반화하여 다른 프로그램 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적인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평가는 양적 평가와 달리 평가의 주관적 측면을 고려한 평가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평가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렵거나 또 수량화하기 어려운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활용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질적 평가는 이론적으로 현상학적인 또는 해석학적인 인식론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 평가의 단점은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따라서 질적 평가는 주관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여기에 평가의 관건이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내부 평가인데요. 내부 평가는 바로 자체 평가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조직 내의 다른 구성원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평가는 주로 평가를 통해 얻은 정보를 조직 내에 환류하여 조직 운영이나 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주체로 본 외부 평가입니다. 외부 평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조직체가 아닌 대학 교수나 연구기관 등 외부의 제3자가 행하는 평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평가는 내부 평가와 마찬가지로 조직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 결과가 제한적으로 외부에 나름대로 공표되거나 다른 기관과의 비교 자료로 활용되는 등 평가 결과의 활용 방법에 있어서는 내부 평가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평가입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만족도 등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여야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평가인데요. 기관평가는 뭘까요? 평가 대상이 기관일 경우 평가하는 것을 바로 기관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관 조직이 효과적으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기관 체제에 초점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기관의 평가의 개선 방안 중에 첫 번째, 사회복지 평가의 활용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활용의 유형 중에 조정과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평가의 결과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평가가 주는 현실적 의미가 나름대로 사장되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평가의 결과가 현실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현실 적용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 적용은 조정과 지원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에 따라서 바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계속적 나름대로 지원을 보내고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정 작업을 거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재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상과 유인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담당한 개인에 대한 이익 혹은 불이익과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대한 보상과 유인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후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평가 결과를 보상과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인에게 있어서 평가 결과가
기준치 이상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것은 곧 실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기 성과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구적 이용과 관념적 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리치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가를 활용하는 방식을 도구적 이용과 관념적 이용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도구적 이용은 평가의 결과를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다음 관념적 이용은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관념이나 사고를 바꾸어 놓는 것을 사용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관념적 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평가의 활용 방안 중 특별히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을 보면 개선 목적의 활용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외부 평가자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내부 관리자들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의문시되는 비공식적인 내부 평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관리자는 평가에 대한 선호적 판단보다 평가의 과정과 결과를 조직이나 프로그램의 개선 목적에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것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은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중 두 번째는 기준 행동의 준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는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 명확한 나름대로의 기준 행동을 준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지향하는 목적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또 방법 자체에 충실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의 관리자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프로그램 전체 유효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비록 외부 평가로부터 특정한 기준들이 강요되더라도 바로 외부의 기준 강요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대한 관리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평가의 개선 방안 중 평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행정의 목표와 기준이 불특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원인 행위에 의해 나름대로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규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서비스의 질적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정된 시간에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전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평가를 할 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평가 이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사회복지 평가의 개선 방안 중에 보면 첫 번째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 평가의 개선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화할 수 없는 부분을 평가에 점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를 병행하여 책임성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평가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되고 평가 결과를 재위탁 선정에 적극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잊지 말 것이 바로 피드백입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그리고 간단한 방법의 하나가 피드백인데요. 피드백을 통해서 이 평가가 제대로 되어졌는지, 공정하게 만들어졌는지, 공정하게 진행되었던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 있어서 잊지 말 것 피드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